네, 소열백입니다. 쿠팡은 단순히 좋은 제품이라고 무조건 잘 팔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점수제 때문인데요. 사실 쿠팡은 이 점수제로 상품을 평가합니다. 이 점수는 우리가 흔히 보는 품질 지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점수를 올리려면 전환율, 클릭률, 외부 유입, 신규 등록 등을 이용해 올릴 수 있으며 높게 평가받은 제품은 쿠팡이 노출을 밀어줍니다. 결국 경쟁사 제품보다 내 제품이 소비자 화면에 더 많이 보이는 거죠. 내 상품이 몇 점인지 지금 100점 만점에 50점인지 10점인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이 점수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도 알려주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확인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 상품을 처음 업로드하면 100점 만점 중 10점을 부여받는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신규 등록이라면 가산점이 5점 붙습니다. 왜냐하면 쿠팡 입장에선 이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할 기회를 주는 거죠. 한 상품만 독점하는 걸 막고 새로운 상품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등록 시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업로드 후 보수적으로 7일 안에 전환율, 즉 구매가 일어난다면 기존 상품보다 점수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제품이 구매건이 한 건이 일어났다면 기존에는 2점을 받겠지만 지금 테스트 화면에 보이시는 고무링 제품이 신규 등록하고 나서 한 건이 판매가 됐다면 5점을 받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지인이나 가족을 활용해서라도 초반 판매 건수를 확보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공구나 협찬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생길 만한 의문은 이런 식으로 상품평이 하나도 없는데 협찬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입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신규 런칭입니다. 지금 이 상품도 상세 페이지 보시면 신규 런칭에 관한 멘트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리뷰가 없는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신규 런칭이란 단어가 없이 진행한다면 전환율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신규 런칭한 제품이다 라고 상세 페이지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할인 이벤트까지 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리뷰가 없어도 이해가 되는 거죠. 초반 점수를 여러분들이 잘 쌓았다면 이제 중요한 건 순위 확인입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가면 상단에 보이는 랭킹 추적을 통해서 순위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크롬 시크릿 모드로 내 제품의 메인 키워드를 검색해 직접 확인하는 걸 가장 선호합니다. 크롬을 접속하셨다면 컨트롤 시프트 N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시크릿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여기서 쿠팡을 접속하시고 여러분들의 메인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산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순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크릿 창 경로를 이용해 확인하는 이유는 쿠팡은 롤링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비교해보시면 같은 키워드 검색 시 네이버는 순위가 거의 고정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우산이란 키워드를 검색하고 지금 현재 1등에 보이는 상품이 광고를 제외하고 현재 1등에 있는 브랜드가 ARK라는 브랜드인데 이 상품이 내일도 다음 주도 1등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쿠팡은 다릅니다. 순위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시크릿 모드로 봤을 때는 현재 1위 제품이 9,900원에 이 상품이고 2위는 8,900원에 이 상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일반적인 크롬 화면에서 우산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위 제품은 동일하지만 지금 2위 제품, 3위 제품이 다른 걸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쿠팡은 지역, 성별, 연령, 행동 데이터까지 모든 걸 고려해 맞춤형 노출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검색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크록스를 검색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대전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크록스를 검색하면 지금 제 화면과 순위가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쿠팡 순위를 확인하실 때는 이러한 시크릿 모드로 평균적인 순위를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산을 판매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 여러분들의 제품 위치는 3페이지 중반에 위치해 있고 오늘 5건의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검색했더니 3페이지에서 2페이지 중반으로 갔다면 대략적인 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건의 판매가 일어나서 2페이지 중반으로 갔으니까 그럼 하루에 5건에서 10건 정도 판매가 일어난다면
2, 3일 뒤에는 내가 1페이지로 가겠구나 라는 감이 잡히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경쟁이 심한 물티슈라는 키워드는 5건이 팔려도 여러분들 순위가 거의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뷰가 4만 개, 3만 개, 30만 개 이런 식으로 상위 셀러들은 하루 수백 건씩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구매 건수로는 순위 상승이 힘든 겁니다. 그럼 물티슈처럼 경쟁이 심한 키워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티슈의 검색량을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로 한번 확인해 보면 한 달에 검색수가 10만 회 정도 나오는 대형 키워드입니다. 수요가 많은 만큼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이런 대형 키워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5건이 팔려도 노출 순위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세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품명을 구성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인 상품명 구성하는 방식을 보면 보통은 수월백, 물티슈, 대용량, 캡형, 두꺼운,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대부분 구성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메인 키워드는 물티슈죠. 하지만 이걸 살짝 바꿔서 앞에다가는 브랜드명을 넣어주시고요. 친환경, 저자극, 아기 전용, 물티슈, 대용량 이런 식으로 친환경을 맨 앞에 둠으로써 세부 키워드를 앞쪽에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검색량은 줄어들겠지만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물티슈를 찾은 막연한 사람보다 친환경 물티슈를 찾은 사람은 목적이 더 명확하니까요. 관심도도 더 높고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죠. 제가 이번에는 친환경 물티슈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수는 보통 600 정도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검색수가 너무 적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노출 최적화에 유리합니다. 큰 키워드에서는 안 보이더라도 작은 키워드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판매가 올라가면 결국에 내 상품 점수가 오르고 메인 키워드에서도 순위가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환율을 확보해 쿠팡 상품 점수를 올리려면 경쟁 심한 키워드는 서브 키워드를 메인처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티슈 키워드를 메인으로 가져감으로써 하루에 한 개도 판매하지 못하는 것보다 이런 세부 키워드를 메인으로 가져감으로써 하루에 한 개라도 팔리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환율을 확보하면 쿠팡은 이 상품은 팔릴 가능성이 있네 하고 노출을 늘려줍니다. 그 다음 체크하는 건 클릭률입니다. 제가 모자를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여러 가지 썸네일이 있는데 이 썸네일도 단순 디자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쿠팡에서 잘 팔려면 쿠팡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등록을 통해 우리가 전환율이 높은 상품이야 라고 전했다면 우리 제품은 소비자에게 인기도 많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러한 클릭률인 겁니다. 전환율은 괜찮은데 썸네일이 별로여서 클릭이 안 일어난다면 쿠팡은 다시 노출을 줄입니다. 그래서 썸네일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여러분들 상품 점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유입을 통해 점수를 더 높여주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름철 쿠팡에서 우산을 검색하는 사람이 1만 명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1만 명은 쿠팡 안에서의 검색 유입이고 이 안에서 여러 셀러들이 파일을 나눠 걷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이는 A 셀러가 2,000건, B 셀러가 1,000건, C 셀러는 500건 이런 식으로 구매량을 나눠 먹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쿠팡 안에서의 검색 유입은 1만 건밖에 되지 않는데 판매량이 1만 건을 넘는 셀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같은 곳에서 미리 제품을 소개하고 거기서 쿠팡으로 유입시켜 구매를 일으킨 경우죠. 쿠팡의 입장에서는 이 셀러는 우리 플랫폼에 신규 유저와 트래픽을 끌어오네 점수를 더 줘야겠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유입은 단순히 판매를 늘리는 걸 넘어 쿠팡 내부 점수를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이러한 상품을 더 아껴주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에 트래픽을 올려주고 신규 유저들을 데려오는 상품이라고 인식해 우리 플랫폼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결국 쿠팡은 상품 점수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뭘 팔아야 하지, 소싱을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기 전에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오래가고 더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싱과 광고만 붙잡고 있기보다 플랫폼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과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소열백이었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남들보다 앞서나 보세요.